사근종 전문가입니다. 갑작스럽게 제가 오늘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김재훈 전문가님이 하시는 날인데 오늘 조금 몸이 좋지 않으시다고 해서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시황부터 한번 체크를 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테마가 좀 중점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테마를 보면 좋을지 한번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렇게 코스피나 코스닥 흐름을 보게 되면 사실 주말 동안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나의 절친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또한 멕시코에 대해서 추가 관세 여부를 무기한 연기를 하겠다 얘기를 했죠. 간만에 굉장히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주말이었어요. 그 여파인지 조금 갭상승으로 시작하는 흐름이 나왔고 현재 코스피 코스닥 0.4% 이상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계속해서 매도세를 진행 중인데 반면에 외인하고 기관이 꾸준히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시초 대비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외인 기관이 매도를 하고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하면서 증시 저점은 금일 중 증시 저점은 조금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조금 빠지고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렇게 수량 자체가 외인이 오늘 코스피를 매수한다고 해서 수량 자체가 많지가 않고요. 선물 시장에서는 매도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외인이 돌아왔다, 기관이 돌아왔다 이런 판단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좀 관망하는 모습 관망하면서 외인 포지션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변동성이 그렇게 크게 나타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굉장히 좀 선물에서도 그렇고 현물에서도 그렇고 외인이 굉장히 많이 팔았죠.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상 차익 실현이라든지 이런 매수 매도는 거의 다 끝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만한 시그널이 뭐가 있냐면 아무래도 미국에서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기대치보다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기대치보다 굉장히 낮게 나왔다. 미국의 경기도 조금 하강 국면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주식을 사도 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오히려 올해 하반기에 연준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1회로 조금 이렇게 예상했던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2회에서 3회까지도 기준금리를 인하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이 높아지면서 조금 현금 유동성 확대 정책이 좀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투자 자산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데는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기 자체가 저점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기대하면서 우리나라 증시 워낙에 저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목요일까지는 조금 지켜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관심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 있으시다면 매수를 진행을 해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테마들이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일단 첫 번째로 알아볼 테마는 남북 경협주예요. 올해 2월달에 북미 정상회담이 하노이에서 결렬이 되고 나서 굉장히 좀 크게 하락이 나왔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높아졌죠. 남북 연락사무소장을 임명을 했고요. 오늘 나온 뉴스인데 인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도 조사 결과 남북 협상,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가 뉴스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통일부 같은 경우에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낙관도, 비관도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쪽도 어렵다. 라고 발표는 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인도주의적 차원의 북한 지원은 트럼프 대통령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좀 아시아 종묘나 경농, 조비 같은 인도주의적 관련주 굉장히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아난티 같은 경우에도 좀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차트 흐름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아난티입니다.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일봉으로 따지면 현재 뭐 0.3% 상승, 굉장히 좀 그렇게 큰 상승은 아니에요. 근데 분봉으로 보게 되면 사실 오늘 장 초반에 한 3%까지 시초가 굉장히 크게 올랐었죠. 이 아난티가 참 웃긴 게 뭐냐면 지난주 금요일에 마감할 당시에 시간의 장에서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근데 또 오늘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게 크게 상승폭이 나오고 있진 않아요. 사실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 연말부터 남북경협주 대장으로 올라서긴 했지만 굉장히 조금 실체 자체가 부족한 그런 종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차트 흐름은요 굉장히 뭐 저점 다지고서 꾸준히 상승 흐름 나오는 모습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여기까지가 현재 시점에서는 현재까지 나온 뉴스를 참고를 했을 때 여기까지가 조금 고점이지 않나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규로 진입하고 싶다. 이제 남북경협주가 다시 한번 올라갈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매수를 하기보다는 14,000원까지 조금 내려왔을 때 매수를 진행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강세가 나왔던 종목 아시아 종묘예요. 이 아시아 종묘, 대유, 뭐 조비, 경농 같은 경우에는 식량 지원 관련한 기업들인데 굉장히 작년 연말부터 뭐 강세가 나왔고 올해 연초에 특히 좀 크게 강세를 받았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10%까지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시초 대비 조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부에서 발표가 있었어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낙관도 비관도 지금 시점에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뚜렷하게 이슈가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한 가지 뭐 긍정적으로 볼 만한 게 있다고 하면은 지난주에 800만 달러 북한 공여에 대한 뭐 우리나라 정부에서의 뭐 행정 처리는 다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식량 지원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시아 종목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나 지금 가격대는 역시 조금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왜냐면은 뭐 이번 2월에 크게 하락한 이후에 지금 7,700원 선이 저항으로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식량 지원이나 인도주의적 뭐 지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은 나오는데요. 올해 4월에도 한번 급등이 나왔는데 7,700원을 뚫지 못하고 하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5월 달에도 상승이 나왔으나 7,700원 역시 못 뚫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계속 막히고 있어요. 이럴 때는 일단은 뭐 저점에 사셨다면 수익 실현을 해야죠. 수익 실현하시고 아마 지금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눌려서 6,800원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 가격대에서 한번 다시 진입을 하는 거를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시아 종묘랑 같은 테마인데 같은 뭐 대유나 뭐 경농, 경농 한번 볼까요? 경농 같은 경우에는 차트 흐름은 굉장히 좋아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저점 반등 꾸준히 나와주고 있고 이번에도 계속해서 이 저점 지지선 높여가는 와중에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경농 같은 경우에도 아시아 종묘랑 같은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뚫지 못하는 저항선이 있죠. 17,500원이에요. 이 17,500원에서 4월에도 한번 돌파 시도 나왔고 5월에도 나왔고 이런 흐름이 지금 인도주의적 관점으로 들어가는 남북경협주도 똑같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아시아 종묘가 오늘 이 7,700원을 뚫지 못하면 경농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하락폭이 커져서 보합권으로 마감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거는 제가 뭐 처음에도 짚어드렸지만 저점 지지선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점 지지선이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 선, 예를 들면은 지금 하락이 나오면 16,000 초반대가 되겠네요. 16,000원 초반대에서 진입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조금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조비인데 조비가 사실 이번 이슈가 터지기 전에 굉장히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똑같이 뭐 4월, 5월 계속해서 뭐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은 나왔고요. 다만 조비 같은 경우에는 이 갭을 메꿨죠.
5월 달에 급등이 나왔던 27,500원까지 도달했던 이 가격대 급락이 나왔지만 이 갭을 메꾸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해가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만약에 이제 조비를 계속 지켜보셨던 분들은 이 조비가 조금 상승 준비를 하고 있다, 좀 수급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에 이 가격대에서 뭐 24,000원 선 이 가격대에서 진입하신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뭐 조비 역시 뭐 방금까지 말씀드린 테마들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급이 유입되지 않는 이상 오늘은 조금 하락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좀 다시 올라가지 않겠는가 라는 기대감을 가지는 것보다는 현재 시점에서 좀 비중을 줄이시고 하락이 나왔을 때, 눌렸을 때 다시 들어가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남북경협 테마, 지금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저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지켜봐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뭐 중국하고 미중 무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아무래도 내년에 중간선거가 있어서 이런 무역적인 부분도 조금 해결을 해야 되고 북한 리스크도 조금 억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필요성이 언제 부각이 될 것이냐, 하반기에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요. 단타나 스윙 종목으로 접근하기 힘드신 개인 투자자분들은 남북경협주에 대해서 조금 저점에 있는 종목들 지금부터 잡아가면은 조금 눌리더라도 다시 분명히 올라오는 시기가 있으니까 이 부분 노리고 투자를 진행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볼 테마는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에요. 아무래도 이게 중국 쪽으로 크게 퍼지면서 약 50% 넘는 돼지를 다 이제 도축을 했다고 하죠. 중국에서는 뭐 북한까지 지금 번졌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갑작스럽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작년 연말부터 계속 이슈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꺼지지 않는 촛불이 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백광소재라는 종목이 굉장히 급등이 나왔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북한까지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퍼지면서 방역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근데 이제 방역제에 석회가루가 좀 크게 쓰인다고 하죠. 그러면서 백광소재가 많이 급등이 나왔는데 한번 백광소재 차트를 보고 갈게요. 자, 백광소재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약 5%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고점으로 보면은 뭐 13%까지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네요. 저점 대비 지금 거의 뭐 2배까지 올라가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백광소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점에서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비중을 줄여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뭐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계속해서 그 규모가 확대되면서 북한을 넘어 한국까지 넘어온다면 뭐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다른 돼지열병 관련 종목들을 보면 지금 시점이 계속해서 눌림을 받는 자리거든요. 대표적으로 뭐냐면 이글벳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이글벳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주목을 받았냐면 이 방역제에 대해서 해외에서 지금 임상 실험을 진행 중이죠. 임상 실험을 진행 중인데 이 임상 실험 결과가 6월 달 중에 이르면 6월 달 중에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뉴스와 함께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역시 2배가량, 2배 이상 뭐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은 좀 크게 늘리고 있어요. 자, 방역제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백광소재는 상승하고 이글벳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는 거는 지금 가격대가 좀 오를 만큼 올랐다라는 좀 판단이 앞서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글벳, 뭐 백광소재가 지금 아직 조정이 안 나왔기 때문에 뭐 신규로 진입한다면 저는 사실 백광소재는 비추를 드려요. 차라리 이글벳이 오늘 좀 크게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조금 더 하락이 나오든지 아니면 분봉상 조금 지지가 되는 자리가 나오면 그 자리에서 차라리 조금 매수를 해보는 게 훨씬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 달에 이 이글벳 같은 경우에는 방역제 관련 이슈가 또 한 번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지선만 똑바로 나와주면 뉴스가 나오면서 한 번 더 급등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턱대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일단 지지선을 확인하자. 뭐 예상되는 지지 자리는
뭐 8,100원, 뭐 8,200원 선인데 여기를 이탈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흐름에서는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7,400원까지 빠질 수 있으니까요. 뭐 조금 나는 오늘 좀 빨리 매수하고 싶다 싶으신 분들 소량만 매수를 하시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입을 하시는 게 좀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꼭 잡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테마가 사라지는 순간 급등이 나오기 전 가격까지 되돌림이 나옵니다. 무조건 나와요. 그 되돌림이 나오게 되면 지금 이 이글백 같은 경우에도 되돌림이 나오면 5,000원 이하까지 하락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다시 상승이 나오려면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돼지 열병 다시 한번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테마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손절가를 꼭 지정을 하고 돌입을 하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 좀 급등이 나오는 테마는 요 두 종목, 두 테마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렇게 테마주 오늘 급등이 나오는 것만 짚어드리고 넘어가려는 건 아니었고요.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증시 저점이라는 판단이 많이 높아지고 있죠. 그러면서 주목을 받는 테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은 스마트폰 부품 관련 종목들인데요. 화웨이 제재가 계속되면서 사실 이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이제 중국 업체들한테 핸드폰, 스마트폰 판매량, 판매 점유율을 계속해서 뺏겨왔는데 화웨이 제재가 계속된다면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3억대 판매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제가 과거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스마트폰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판매량이 둔화되고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탑재되는 카메라 대수는 늘어나고 있죠. 이 카메라 모듈 관련주나 뭐 이 카메라 관련 종목들은 굉장히 지금 시장 자체도 호재가 넘쳐나는 상황이었는데 삼성전자가 판매량이 높아진다. 그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혜가 당연히 예상이 되겠죠. 카메라 모듈로는 파트론, 파워로직스, MC넥스 이렇게 세 종목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광학 필터로 옵트론텍, 렌즈 모듈, 세코닉스, 디지털 옵틱 이렇게 두 종목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종목은 뭐냐면 YMT라는 종목이에요. 이 YMT는 이제 금도금, 동도금 업체, 뭐 우리나라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베트남에 이제 자회사 공장을 설립을 얼마 전에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반도체 관련 소재 쪽으로도 사업을 다각화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YMT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가격의 2배 당연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YMT 조금 중점적으로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다음으로 제가 좀 짚어드리고 싶은 테마, 단기적인 급등 흐름이 나올 수 있는 테마예요. 이건 어디냐면 이제 ESS, 전력 저장 장치 관련 종목들인데 왜 이쪽을 추천드리느냐? 사실 작년에 이 전력 저장 장치가 굉장히 많은 화재 사건에 휩싸이면서 신규 수주가 완전히 제로가 되는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관련 종목들이 크게 하락이 나왔는데 이 중에는 2차 전지 관련 업체들도 하락이 꽤 크게 나왔었고요. 다만 지금 와서 이 전력 저장 장치 종목들을 다시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전력 저장 장치 화재 원인 결과가 내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근데 사실 화재 원인을 뚜렷하게 찾지는 못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수주가 이어진다고 하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 장치라든지 아니면은 이 화재가 났을 때 좀 안정적인 부분에서 조금 보완할 수 있는 이런 보완책을 같이 내놓으면서 다시 한번 수주전이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관련 종목으로는 이제 LG화학, 삼성 SDI가 있고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기업 파헤치기라는 종목을 코너를 진행하면서 효성중공업이라는 종목을 한번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 효성중공업이 사실 건설 부분에서는 사업이 꾸준히 흑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 ESS 전력저장장치 이제 중공업 부분에서 계속해서 이제 적자가 나오고 있었어요. 작년 4분기부터 말이죠. 근데 이 부분이 내일 발표가 되고 다시 한번 수주가 가속화된다라고 하면은 중공업 분야에서도 분명히 이익 흑자를 실현할 걸로 보이고요. 여기에 추가로 계속되는 건설 사업이 꾸준한
흑자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효성중공업은 조만간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증시가 저점이기 때문에 어떤 테마든 잘 공부하고 잘 들어가면 굉장히 크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증시예요. 이 중에서도 만약에 연준이 올해 안에 2번 내지 3번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유동성 확대 정책이 시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기 저점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버블이 낄 수 있는 테마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테마 잘 골라서 수익을 크게 실현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 ITBC 방송 계속 꾸준히 시청하시면서 이런 투자 관련 인사이트라든지 이런 종목 추천주 이렇게 잘 받아가시면서 꾸준한 수익 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짧게 방송하면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목요일 제 방송으로 다시 한번 찾아뵐 테니까 그때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